저희 두 번째 주제는 이제 편견인데요. 다양한 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극복해 나가야 되는 편견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질문은요. 게이는 왜 여성스러운 말투를 쓰나요? 게이는 다 애널 섹스를 하나요? 이성애자 남성도 성격과 외모가 다 다르듯이 동성애자 남성도 성격과 외모가 다 다릅니다. 방송에서 특히 여성적인 것처럼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언론이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이다. 홍석천 씨 이런 분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옛날에 시트콤에서 연기했던 그 뭐 뽀아송 같은 이미지 이거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었던 게이는 다 애널 섹스를 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게이와 애널섹스 이것이 딱 붙어 있는데 애널섹스는 사실 동성애자 남성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성애자 남성과 이성애자 여성이 함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성애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동성애자들도 누구나 다 또 애널섹스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하시는 분들은 뭐 허벅지 사이에 성기를 놓고 비빈다거나 손을 쓴다거나 입을 쓴다거나 다양한 신체 부위를 또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딱 하나의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과 한 가지 성관계의 방법만을 매칭시켜서 만들어 놓는 게 모든 사람들의 성생활을 굉장히 한정적으로 만드는 계속되는 약간 편견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럼 게이는 여성 혐오 성향이 강하고 레즈비언은 남성 혐오 성향이 강하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러한 오해들도 좀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 게이 같은 경우에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성애자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도 성적인 관계, 성적인 행동을 그렇죠. 여성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도 호감이라도 사고 싶고 뭐 섹스라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동성애자인 경우에는 성적인 관계도 여성과 안 하니까 아예 관심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제 주변에는 어떠한 게이들이 더 많냐 하면 이성애와 동성애가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를 본인의 일로 경험을 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도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를 사회적인 구조적인 관점과 시각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여성 인권을 함께 연대하는 목소리를 아주 열심히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 커뮤니티에 가보시면 이 무지개 깃발이 성소수자 해방 운동에만 나가는 게 아니라 불법 촬영에 대한 운동 시위라든지 장애인 해방 운동이라든지 노동자 해방 운동이라든지 모든 곳에 무지개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 걸 보실 수 모든 있을 거예요. 차별에 맞서 싸우는 거죠. 그렇죠. 내가 차별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상대방의 차별에도 공감하고 함께 해결돼야 될 일이라는 걸 아는 분들이 많은 그럴 거죠. 것 같네요. 레즈비언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과 동성애자로서 경험하는 차별을 둘 다 경험을 하기 때문에 차별과 억압의 구조에 관심이 많죠. 또 채식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육식을 할 때 이제 가축들이 인간들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그것도 이제 권력 관계로 보는 그래서 더 많은 권력 관계에 관심이 많아지는 거죠. 차별과 맞서 싸우는 거지 남성 혐오나 여성 혐오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공성애를 인정하게 되면 소아성애자, 시체성애자, 사물성애자 등을 약간 인정해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이 다양성이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선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요약해보자면. 네, 가짜 뉴스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골 메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에서 동성애를 인정했더니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다 확대가 맞아요. 들어봤던 됐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네네. 동성 결혼이 법제화가 된 후에 소아성애자나 시체성애자나 사물성애자가 합법화가 된 나라가 있냐? 전 세계적으로도 전혀 사례가 없는 가짜 뉴스에 불과하고요. 이러한 질문이 자꾸 나온 이유는 뭐냐면 동성애를 불법으로 폭력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소아성애자나 뭐 시체성애자나 수간하는 사람들과 엮으려고 하는 시도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시도를 간파를 해야 되고 동성애도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평등한 관계에서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관계다. 성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내 이 소중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수간이든 소아성애든 시체성애든 이런 건 전혀 동의하지 않죠. 그렇죠. 동물한테 물어봤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죠. 영유아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까? 적절한 동의를 구할 수가 없죠. 시체는 어떻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못하죠. 전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관계와 동의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걸로 딱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인정할 수 있는 다양성의 범위라는 게 상호 동의하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양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고요. 네네. 여성 비하적인 용어나 성소수자 혐오적인 용어나 장애인 차별적인 행동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이 말이나 행동은 왜 다양성에 포함 안 되냐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표현의 자유도 누군가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맞습니다. 선에서 있는 것이고요. 폭력을 다양성에 인정되는 범주가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동성애면 자녀도 동성애일 확률이 높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 예. 네네. 상당히 오래된 질문이고 1990년도와 2000년도에 수많은 연구들이 있어서 결론이 이미 나온 답변인데요. 네네. 부모님의 성적 지향은 자녀의 성적 지향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덧붙이자면 우리가 또 제일 관심 있어하는 자녀의 성적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랑과 관심을 주느냐,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했다. 동성 커플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의 형태도 지금 많이 차별과 편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유리 씨가 네네네. 슈퍼맨에 나온다고 했더니 반대를 하고 국민청원하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사실 이 사회가, 제도가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을지 뒷받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우리의 마음과 인식이 모든 가족의 형태를 어떻게 포함할 거냐, 네. 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퀴어 축제에서는 왜 노출이 심한 옷을 입나요? 퀴어 축제에 이성애자가 가도 되나요? 퀴어 문화 축제는 축제이면서 시위인 거예요. 내가 나의 모습을 1년에 한 번 드러내는 날인 거죠. 근데 사실은 한국에선 그런 질문들, 왜 이렇게 노출을 많이 하냐라는 질문이나 공격이 많다는 걸 알고 굉장히 자제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아, 오히려. 네,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어린자바 얘기해도 95% 단체티, 아, 그렇죠. 그 정도로 적은데 그 사람들만 일일이 촬영을, 찾아다니면서 네. 올리는. 이성애자도 와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와도 되고요. 못 오는 사람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호기심을 가져서 알고 싶어서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혹시 퀴어 문화 축제 와보셨어요? 아, 저는 아직 한 번도 방문해보지 못했어요. 진짜요? 네네. 와보실 생각 있습니까? 아, 물론이죠. 제가 나중에 뭔가 자식이 생겼을 때 한국에서 다양성에 대한 그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못한 다양성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너의 선택을 무조건 지지한다, 아빠는 여기 있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좋은 네. 장소이기도 한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커밍아웃 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소수자는 얼마나 되나요? 청소년 성소수자, 트랜스젠더의 자살률이 그렇게 높나요? 성소수자를 희화하거나 비하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병신이라는 표현과 함께 호모라는 표현,